어머니의 유산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모두가 버리라고 했던 어머니의 유산, 이 낡은 집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곳이 내 인생의 마지막 도피처이자 가장 눈부신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요. 저는 경상도 깊은 곳, 대대로 종갓집 며느리로 살아오신 어머니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의 모든 기대는 아들인 오빠에게 쏠렸죠. 딸이었던 저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야야 지수, 니는 뭐 하노? 오빠 밥상이나 좀 치아라. 여자가 책만 파고 있으면 어디 시집이나 가겠나? 할머니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눈에 비친 어머니는 끝없는 노동과 차별 속에서도 여튼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셨지만 그 모습이 때로는 애달팠고 때로는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 저는 매일 밤 다짐했고 그 다짐의 끝에는 늘 서울이 있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탈출구는 공부였습니다. 서울 명문대 합격은 제가 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기 위한 유일한 목표였죠. 마침내 서울대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할머니는 여자가 무슨 대학이고 그 돈으로 오빠 뒷바라지나 할 생각해라. 호통치셨습니다. 그 밤 저는 가출을 결심했습니다. 이 숨 막히는 집을 떠나 제 인생을 찾고 싶었으니까요. 그때 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에 돈을 쥐어주며 속삭이셨습니다. 지수야, 이거 받아서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절대 돌아보지 말고 너의 날개를 활짝 펼치거라. 어머니가 주신 돈은 저의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공부해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입사하며 성공적인 커리어 우먼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수씨 역시 최고. 이번 프로젝트도 지수씨 덕분에 대박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이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고향과의 인연은 거의 끊었고 어머니와는 간혹 안부 전화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명절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지긋지긋한 고향에 다시 내려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직 성공만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질주는 끝이 없는 터널 같았습니다. 야 지수야, 너 요즘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냐? 주말에 좀 쉬어. 친구의 걱정해도 저는 괜찮아. 바쁜 게 최고지. 쉴 틈이 없어. 쉴 틈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되뇌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외로움과 이유 모를 불안감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을 지우려 했던 고향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빠에게서 온 전화. 어머니가요? 라는 물음에 불안감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평생 고생만 하다 가신 어머니께 죄책감과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모질게 외면했던 시간 동안 어머니는 저를 기다리셨을 텐데, 아니 어쩌면 어머니는 제가 이 지긋지긋한 종갓집에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라고 그래서 연락을 자주 안 하신 건 아닐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저는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그 일기장에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서울로 떠나던 날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지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붓이라도 하나 사줘야 할 텐데, 지수가 밤늦게까지 책을 보는데 눈이 나빠질까 걱정이네. 지수가 서울대 붙었다고 한다. 어머님 몰래 돈이라도 쥐어줘야 할 텐데, 우리 딸 꼭 자유롭게 살아야 할 텐데.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옅은 미소 뒤에 숨겨진 희생과 사랑을요. 저를 위해 평생을 억누르며 사셨던 어머니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 굴레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던 겁니다. 그제야 제 마음속에 허전함과 불안감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외면했던 어머니의 사랑과 제 자신과의 단절에서 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낡은 한옥을 재건하기로요. 모두가 미쳤다. 그럴 돈으로 서울에 좋은 집을 사라고 했지만 저는 이 집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긴 유산은 모두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종갓집은 오빠에게 상속되었고
저는 외할머니께서 사셨던 작고 허름한 시골 농가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너 미쳤어? 그딴 낡은 집에 뭐가 있다고 물려받아? 그냥 포기하고 현금화해서 나눠주지. 오빠는 이해하지 못했고 친구들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 어쩌면 어머니가 제게 남긴 진정한 메시지가 그곳에 있을 거란 막연한 기대를 했습니다. 텅 빈 공간에 앉으니 잊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떠나온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의 사랑, 평생을 희생하며 사셨던 어머니가 제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에서야 비로소 깊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어머니에게도 단순한 집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어머니 스스로도 잠시나마 자유로웠던, 어쩌면 유일하게 어머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겠죠. 당신의 어머니, 즉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작은 집이 당신의 딸인 저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리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 여기다.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준 건 단순히 낡은 집이 아니었어. 내 삶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을 기회, 그리고 자유라는 가장 큰 유산이었어. 서울에서의 성공은 진정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어. 진짜 나를 찾을 곳은 바로 이곳이었구나.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주신 건 진정 나만의 자유를 향한 길이었어. 그 순간 저는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저의 뿌리이자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터전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유산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냈습니다. 이 낡은 집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저의 새로운 꿈과 행복이 피어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저의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머니가 제게 주신 사랑과 자유를 담아 세상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반전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낡은 집이 아니라 제 삶의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유산을 통해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으셨습니다.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시골에 가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낡은 집이 저를 진정한 황금빛 인생으로 이끌어줄 거라는 걸요. 처음엔 그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시작했던 작은 일이었는데 이 시골집의 싱그러운 자연과 어머니의 레시피가 만나 모두를 놀라게 할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빚더미에 앉을 뻔했던 제가 어떻게 억대 매출의 수제청 CEO가 되었는지 그 반전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과연 시골 아가씨의 달콤한 도전은 성공했을까요? 다음 회차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다음 회차에 만나요.